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근성을 통해서 여러분의 수학과 인생을 바꿔드리는 나팁의 수학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뉴턴의 운동 제3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아니 무슨 수학선생이 과학 얘기를 합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 뉴턴의 운동 법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나아질 수 있는 그러한 법칙을 설명하려는 겁니다. 자, 여기 뉴턴이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사과가 떨어지고 있어요. 유명한 사과죠. 백설공주의 사과도 유명하고 또 뉴턴의 사과도 유명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 성경에서 나오는 그 사과도 유명한 사과죠. 그렇죠? 맞습니다. 뉴턴의 사과입니다. 떨어지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과수원 주인이었다면 아까웠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과수원집 아들이라면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얘 저건 내가 먹을 수 있어? 라고 해서 즐거웠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뉴턴이라는 사람은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만유인력을 생각합니다. 우린 여기서 이걸 알 수 있어요. 무엇을 생각하냐가 우리의 삶을 바꾼다라는 겁니다. 머릿속에 온통 먹을 것만 가득 찬 사람이 다이어트를 하기 쉽지 않습니다. 세상이 너무 급작스럽게 변하고 있고 너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불과 1년 사이에 엄청난 많은 변화를 겪고 이제 대통령이 선출되기도 했습니다. 미래는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다.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지만 그 미래를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대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 첫 번째 뭡니까? 관성의 법칙이에요. 관성의 법칙. 뉴턴의 운동 제1법칙 관성의 법칙입니다. 한번 멈춰있던 물체는 계속 멈춰 있으려고 하고요. 한번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달리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이게 바로 관성의 법칙이에요. 이 관성의 법칙이 우리의 삶에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은 그런 적이 있을 겁니다. 방학 때라든지 쉬고 있을 때 한번 멈춰 있잖아요. 그럼 계속 쉬고 싶어요. 백수는요. 하루가 짧아요. 자도 끝이 없다니까. 신기합니다. 네.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공부 안 하고 퍼지기 시작하면 계속 퍼져요. 우울증에 걸린 수많은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움직이질 않아요. 나가기가 싫습니다. 그냥 누워있는 게 편합니다. 그런데 정말 의지가 있고 정말 뭔가 열심히 하는 친구들 보면 그냥 계속 달려가는 거야. 이게 바로 관성의 법칙이에요. 일단 시작을 해야 돼. 관성을 만들어야 돼요. 다이어리를 쓰든 책상에 앉든 일단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관성의 법칙이란 말이야. 한번 멈추면요. 여러분 그런 적 있을 겁니다. 계속 달려가려고 그래. 멈춰있으면 브레이크 잡으면 뒤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달려갈 수 있는 힘을 만들어야 돼. 그럼 신기하게 됩니다.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이 다이어트 많이 해봤잖아. 한번 안 먹기로 마음 먹고 계속 버티면은 그게 재밌어서 계속 참고 견뎌내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뭐 새우깡 하나가 됐던 짬뽕 한 그릇이 되었던 먹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먹는 거에 관심이 붙어버리는 거야.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라마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들이 드라마 한번 빠지면요. 아침 드라마 빠지면 답이 없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이것을 어디로 가져갈까요? 공부로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뭡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작은 나라에 사람이 많다 보니까 사람이 귀한지를 몰라요. 제가 알고 있는 가장 거지 같은 얘기들 중에 하나가 만인은 평등하다야. 평등해요? 안 평등합니다. 유사 이래로 단 한 번도 평등한 적은 없었어요. 여러분이 학교 학창시절에 가장 싫어하는 선생님 1위를 뽑아보면 어떤 선생님이야? 차별하는 선생님이었어. 차별하는 선생님, 편애하는 선생님 제일 싫어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가장 인상 깊었던 선생님은 누굽니까? 바로 나한테 잘해준 선생님이란 말이야.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질이에요. 여러분은 이 관세 법칙을 이용해서 그렇다면 달려야 돼, 움직여야 돼. 일단 책상에 가서 앉고요. 아침에 일어나고요. 다이어리를 쓰기 시작하면 달라진다고. 그것이 멈춰져 버리면 그 다음부터 계속 정지하게 돼요. 그래서 1번이 뭐야? 시도하라는 거야. 해야 돼. 이 육중한 몸뚱아리, 누워있고 싶고 움직이기 싫어하는 이 돼지 같은 몸뚱아리를 움직여야 돼요. 책상에 앉아야 돼요. 여러분 경험해봤을 거야. 수학이든 뭐든 시작하면 또 멈춰지지 않습니다. 그냥 재밌어서 또 하게 돼요. 이해가 되면 재밌어서 하게 돼. 근데 한번 멈춰버리면 또다시 움직이려면 힘들어요. 아무리 거대한 KTX도요. 앞에 침묵이라고 하는 이러한 큰 나무, 철로에다 이걸 놓잖아요. 그러면 KTX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달리는 KTX는 거대한 벽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원칙이 뭡니까? 관성의 법칙을 이용한 첫 번째 원칙이 바로 시도하라라는 겁니다.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오늘 이후 다시 시도하세요.
아마 중간고사가 끝나고 멈춰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마음을 잡아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관성의 법칙이었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가속도의 법칙이에요. 1번에서부터 이어집니다. 한번 달리기 시작하면요, 속도가 붙어요. 여러분 공부 곡선 아십니까? 학생들의 성적 곡선을 비교해 본다면 무슨 뭐 효율성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요. 보시면요,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런 그래프를. 처음에는 더뎌요. 처음에는 늘어나지가 않아. 그냥 천천히 가. 이만큼 공부했는데도 점수가 안 나와. 요즘 고등학교 수학 문제를 보면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주지 않은 문제를 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교과서만 보면 된다고요? 그 말을 믿고 있어요? 항상 수능에서 만점 맞은 학생들이 하는 얘기는 뭐야? 교과서 위주로 했더니 됐어요. 교과서 위주야. 교과서를 중심으로. 그런데 학생들은 교과서만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강의를 뛰고 있는 대전 지역의 한 학교에서 이렇게 선생님이 말씀하셨대. 교과서만 봐도 80점을 맞게 해줄 거야. 선생님이 눈을 외칩니다. 야, 안 돼. 그런 일은 있지 않아. 그럴 수 없어. 그런데 학생들은 조금이라도 덜 하고 싶은 거야. 초토 안 합니다. 빡살이 나버려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야. 공부 국선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교과서요? 교과서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과서만 해서는 안 돼요. 교과서도 해야 돼요. 어떻게든 덜하고 어떻게든 조금 해서 핵심을 잡으려고 하는데 거기서부터 모든 저주가 시작되는 거예요. 더 많이 양의 질적 승화라고 합니다. 미친 듯이 해야 돼요. 그래야 겨우 이 사람이 너무 많아서 힘든 대한민국에서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현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공무원 합격률이 3%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0명 하면 3명 붙어요. 거기에 수많은 청년들이 매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란 말이야. 어떻게 살 건지. 어른 세대를 욕하고 또 세상을 원망한다 해서 바뀌는 게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다시 보세요. 속도를 붙이는 거야. 그냥 가는 거야. 들이대.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가는 거야. 그럼 속도는 붙게 되고요. 옆에서 뭐라고 하든 말든 달려가는 거야. 그게 바로 가속도의 법칙이야.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공하기 좋은 게 뭐라고 했습니까? 어쩔 수 없어요. 공부를 하는 거야. 양의 질적 승화라니까? 근데 공부하기 싫은 아이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이것만 하면 돼. 그런 건 없다니까? 한번 미친 듯이 같이 가보자라는 거예요. 그럼 달라져요. 이게 가속도의 법칙. 우리 한번 같이 동료들이 모여서 달려가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시험이. 가속도가 붙어버리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걸 여러분이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법칙은 뭐야?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에요. 영희와 철수가 서로 밀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밀당이야. 네가 공부를 싫어하는데 어떻게 공부를 잘할 수 있겠어? 절대 되지 않아요. 작용 반작용은 뭐야? 내가 영희가 철수를 밀었다면 그 힘만큼 철수도 영희를 민 거예요. 이 말을 적용해 보면 네가 어떤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다면 진심으로 잘해줘야 돼. 차도남, 차도녀 멋있어 보입니까? 저는 하나도 멋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좋아한다면 베풀어야 돼요. 공부도 마찬가지겠죠. 먼저 베풀어야 돼. 뉴턴 얘기를 잠시 할까요? 뉴턴이 왜 뉴턴이 될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뉴턴이 될 수 있었던 건 불우한 환경이었어요. 유복자라고 합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아버지를 잃어요. 어머니는 뉴턴이 태어나자마자 시집을 다른 분한테 갑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괴로웠던 거야. 힘들었던 거예요. 아이들 아빠 무등에 타고 다니는 아이들이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그러니까 외로우니까 생각한 거야. 외로우니까 그것을 긍정적 에너지를 바꾼 거야. 남들처럼 삐뚤어져가지고 불질르고 도망다니는 게 아니라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는 그 능력이 필요해요. 자꾸 헬조선 흑수저하면서 안 좋게 본다면 우리의 인생은 점점 더 늪에 빠진다니까. 운동의 제3법칙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시라는 얘기야. 지금 여러분에게 닥친 시련이나 고난 따위가 나를 점점 더 강하게 하는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말은 뭡니까? 시련이 그만큼 크면 클수록 더 단단해진다는 거야. 현대 물리학의 가장 큰 발견은 뭔지 아세요? 바로 정신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책상이라는 것은
이 단단한 입자들의 고정체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굳은 신념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믿으면 그 신념이 단단해져서 성과를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그 확신을 갖고 가셔야 돼요. 사람은 자기가 보려는 것만 봅니다. 단순히 과학적 얘기가 아니라 선생님이 이 뉴턴의 이 운동의 제3법칙을 보고 이 생각을 했어요. 이걸 인생에 적용시킨다면 우리의 인생이 더 나아질 거라는 겁니다. 그 길에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스마트폰 보면서 무의미하게 유튜브 하면서 밤새서 그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우리의 꿈을 위해서, 목표를 위해서 함께 달려가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은 분명히 나아질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함께 갑시다. 우린 동료예요. 다시 한번 첫 번째 무슨 법칙? 관성의 법칙. 두 번째 뭐? 가속도의 법칙. 일단 출발해! 출발하면 갈 수 있어. 세 번째 작용 반작용. 내가 먼저 공부를 좋아하고 공부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 공부 역시 너를 사랑할 것이다. 특히 무엇보다도 수학이 그럴 것이다. 같이 가자. 도와줄게. 준비됐습니까? 우리 멋지게 오늘도 함께 달려갑시다. 출발.